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내용은 부부의 참사랑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세계적으로 부부간에 그 이혼하는 이혼율이 약 한 40%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혼에 관하여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많은 좀 이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화로 있었던 부부에 관한 그 참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아내에게 사랑의 매를 들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후추리로 매질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선생이 제자에게 매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다르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매를 들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같은 그 세상에는 매를 들기는커녕 말만 조금 언짢하게 하더라도 이제 성격 때문에 또 이혼하는 일도 많은데, 이렇게 남편한테 이제 매를 맞고서도 아내가 그 이해를 하고, 또 남편 역시 그것을 미워서 매질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매질하듯이 이런 마음으로서 이제 매질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내용을 이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모 부부가 사소한 문제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제 새 냉장고를 오전에 처갓집에 배달하게 되었는데, 그날 12시경에 이제 남편의 이제 그 의부님 되는 분이 이제 퇴원 수습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가게 돼가지고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냉장고를 이제 오후에 배달하는 것이 어떡하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이제 아내가 화를 내며 이제 안 좋은 말을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꾹 참고 이제 출근을 이제 하였습니다. 퇴근 후에 도착하니 어린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예갓집에 냉장고를 갖다 주었다고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한 말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은 또 아주 그냥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걸 그냥 그대로 갖다 줬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남편은 아내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3번 이상 정당성을 부탁 겸 사정을 하였는데도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우며 고집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나의 잘못이 무엇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시오. 그러면 아내가 아니라 자식 앞에서라도 종아리를 맞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할 말이 없으니까 남편의 소리가 크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말을 이제 하였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각기묵으로 아내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매를 맞은 아내는 반성하기는커녕 죽여라 더욱 악을 쓰며 달려들어 매를 이제 더 맞았습니다. 마침 사촌 형님이 계셔서 말리는 바람에 이제 다툼이 이제 끝났습니다. 며칠간 두 부부는 눈치만 보며 서로 말도 걸지 않으며 지내왔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집에 와보니 아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마침 작은 매형으로부터 전화가 이제 왔습니다. 상의할 말이 있으니 빨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매형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행방이 미연한 아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형은
처남을 보자마자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무라는 영문을 몰라 매양하게 나무라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유인즉 아내를 왜 부당하게 매질하여 몸까지 시퍼렇게 들게 하였느냐고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은 매양을 향해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찌 한쪽 말만 듣고 저만 나무라십니까? 제 말도 들어보시고 다시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매양은 시퍼렇게 멍이든 아내를 바라보면서 처남은 변명할 말도 없다면서 말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이 완강히 고집을 부리자 그때서야 매질한 사연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매양을 향해 말하기를 매양도 어린 자식을 피부름이 나도록 매질한 적이 있지요? 매양이 대답하기를 당연히 여러 번 있었지. 그러면 미워서 매질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매질을 한 것입니까?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한 병을 고치기 위해 매질한 것이라네. 그러면 부모와 자식과는 몇 층간이죠? 그야 1층간이지. 그러하다면 부부는 몇 층간이죠? 부부는 무층간으로 자식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매양을 향해 다시 말하기를 매 맞는 아내는 아파서 울지만 매질하는 남편의 심정은 부모가 자식을 피나도록 매질하는 것보다 천갈래 만갈래 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 또한 자식보다 더 가까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한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매질하듯이 저 또한 아내의 잘못한 병을 고치기 위해 부모보다 더 큰 괴로움을 참으면서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이 나를 미워서 매질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였기에 사랑의 매를 선사한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돌아올 때는 모든 오해가 다 풀려 남편과 도란도란 다정하게 대화를 하며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시골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의누님 댁에 들려 인사를 하고 다시 안부를 물었습니다. 누님이 대답하기를 매양과 다툰 후 일주일 동안 말도 아니하고 지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 들은 남편은 아내와 다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편의 말을 다 들은 누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생같이 부부싸움을 한다면 남편한테 날마다 매를 맞아도 행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의누님 부부싸움까지 화해시킨 실화입니다. 참고로 자식과 아내의 마음을 이해시킬 자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매를 들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실제 실화입니다. 지금 이 부부지간에도 이제 싸우다 보면은 이제 말로도 안 되면은 막 힘으로다 막 이렇게 해서 매질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이 이제 힘이 약한 아내가 또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아내가 또 운동을 또 많이 하는 말이요. 또 남편이 맞는 수가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 번 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말로다 언짢게 이렇게 하더라도 그 자존심을 상해가지고 참 사느냐 안 사느냐 이제 이런 적에서 이제 이혼을 많이 하는데 대개가 이혼한 사람 보면은 거의가 80~90% 가까이가 성격 차이를 많이 이제 이혼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매질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걸 가지고 참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는 그 부모가 참 사랑하는 자식을 매질을 할 때 그거 맞는 자식은 아파서 괴로워 울지만은 그 때리는 부모의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 자식보다 더 괴롭다는 게. 그러나 그것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잘못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듯이 부부간에도 역시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하다 보면 멱살을 잡고 뭐 교통배를 때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알아듣는다면 그럼 누구나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으면은 서로가 이거 뭐 좀 말다툼 하지도 않고 누가 말하든 그냥 뭐 상관할 것도 없이 그냥 피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기. 그래서 이제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를 한테 잘한다고 칭찬하는 자는 나의 적이며 원수고, 나를 잘못한다고 꾸짖는 자는 은인이며 스승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뭐냐, 내가 잘못하는 걸 보고 이걸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은, 잘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내 자신을 망치는 거거든. 음식으로 말하자면 바르지 못한 음식을 먹는다. 그 바르지 못한 독버섯을 먹는 거고, 야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아 이렇게 하면 말이요, 그걸 모르고서 이렇게 이제 잘못을 던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지고 나중에 생명까지 위험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 이게 원수가 되는 거거든. 듣기 싫더라도 그냥 막 심지어는 그냥 매질까지 하면서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잘하는 건 칭찬을 해줘야지만은 잘못하는 병까지 칭찬을 해줘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거든 이제.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성인군자는 나를 꾸짖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잖아요. 잘못 없는 사람한테 꾸짖는 사람은 또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되게 내가 뭐가 조금만 잘못이 있을 때 꾸짖는데, 그러면 아이고 나도 미워하는 잘못한 병을 이렇게 꾸짖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나를 이렇게 꾸짖어주는 말, 나를 미워서 하는 건 줄 알고 이걸 오해를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부부싸움을 이제 화해시킨 일인데, 이제 그 대전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 이제 하루는 이제 대구를 이제 내려가게 이제 됐습니다. 거기는 내사촌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말하기를 매년 12번 이상 부부싸움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혼하고자 서울에 계신 형님께 이혼에 필요한 그 호적 서류를 부탁하였는데도 보내주지를 아니하여 못 헤어지고 있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동생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어느 집안이고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집안이 발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님이 말하기를 너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다시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형수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형님 네 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하기를 부부싸움은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나무랄 때는 옳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질까지 합니다. 이 점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과 자주 싸우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역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해 옳은 것을 주장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것을 서로 주장하며 싸웠다면 이는 정말로 옳고 그른 것을 모르는 정신환자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두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길을 못 걷게 하기 위해 서로 바른 길을 주장하며 자주 싸우는 거로 형님 집안의 발전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남의 자식, 남의 남편은 잘못해도 옳은 것을 주장하며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점으로 볼 때 두 부부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매년에 12번 이상씩 싸우면서 올바른 길을 서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수께서 대답하기를 도련님은 성현군자 같은 소리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부부는 안정을 찾아 5층 빌딩까지 짓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 있던 실화예요. 그래서 1년이면 12번 이상씩 그냥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뭐 산다 안 산다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여사촌 동생 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것은 미워서 싸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매질하고 이렇게 할 때는 미워서 하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면은 이게 뭐가 이것이 문제가 있지. 꼭 잘못했을 때 부부싸움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한두 가지라도. 그렇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나도 미워하는 잘못,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내 몸을 사랑해야지, 잘못해서 일어난 병까지 사랑해서는 안 되거든. 이게 몸이 잘못하는 건 몸의 병이고, 마음이 잘못하는 건 마음의 병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냐. 이게 바르게만 알아들으면 이게 성인군자인데, 사실은 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하는 걸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 나무 자식, 나무 남편, 누가 잘하는 사람보다 간섭 안 하잖아.
그렇게 이걸 알아야 되는 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듣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부싸움을, 저기 말려가지고 다시 이제 이혼을 안 해가지고 잘 사는데, 하여튼 거기는 말도 못하게 그냥 수년 동안 그냥 계속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어음부두로 이제 아내를 살린 또 사례입니다. 이제 모부가 이제 1991년도에 약 이제 1억 7천 가는 집을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현금이 한 1억 정도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음을 바꿔준 게 이제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4천만 원을 가지고서 이제 계약을 하는 1억 7천짜리. 계약을 했는데, 이제 한 달인가 정도 있다가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6천만 원 중에 어음이 이제 부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하여튼 뭐 그냥, 그 부두가 났으니까 뭐 피가 이제 거꾸로 솟는 이런 심정이지. 그것도 이제, 7천만 원을 이제 빚을 지고서 이제 산 건데, 그러고서 이제 하고 나는데 또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또 2천만 원이 또 부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6천만 원 중에.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제 마음이 그냥 뭐 안정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나머지 4천만 원 부두가 나지 말아야지.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두 달 있으니까, 나머지 4천만 원까지 다 부두가 났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이 부두난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2천만 원 부두 날 때는 그냥 막 미칠 것 같았는데, 완전히 부두가 나니까, 완전 죽기 아니면 까불쓰기 아니죠. 이제 뭐 더 길이 없으니까. 그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계약금은 이제 떼지, 이제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6천만 원을 2부로 다 이자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얻어서 이제 반가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는데, 이 어음 바꿔주기 전에 그 사람의 이제 아내가 이제 신수가 안 좋으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 어음 같은 거 바꿔주지 말라고 안 좋다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가까이 들어가니까 남편이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나쁘냐고. 그 아내가, 신수가 죽고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나쁘냐고. 그렇다고. 그런 정도는 이제 나쁜 거예요. 그렇더니 어음은 이제 6천만 원 다 바꿔줬으니까 이제 해소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 이제 부두가 났는데, 포항이라는 거기에 이제 그 당자인데, 그래서 거기를 그 어음을 받으러, 이 돈 준 사람 내우이하고 의형제한 내우이하고 그걸 갔는데, 거기 보경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참배를 하고서 그 옆에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그 이제 돈을 띈 아내가 흉을 뿌니까, 숙명이 한 3,000명이 와가지고 붙들러 갔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말이야. 소용없다 하더래. 그런데 남편이 딱 들어오는데 옷을 홀딱 벗고서 목욕을 하고 온 다음에 동자대변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봉투에다 3만 원을 숙명한테 주니까 그걸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숙명은 이게 사자예요, 이게. 근데 옛날에는 왜 상가집이 같은 이렇게 노란 봉투에다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저렇게 힘들어 쓰지만. 근데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해몽을 하기를, 이 3만 원이라는 것은 세 자리 숫자다. 이 3천만 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란 봉투는 옛날 상가집에 되게 노란 봉투가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3천만 원을 주고서 안 싣고 살린 거다. 이제 숙명이 사자인데. 그러고 이제 그 남편이 옷을 벗고 동자대변하면서 이제 그 목욕을 한 것은 목욕은 때를 벗은 게 때는 애군이거든. 애군을 다 벗고. 동자는 어린아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그런 뜻이다. 동자대 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나머지 이제 3천만 원은 좀 받고 이제 3천만 원을 못 받았는데, 이걸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서 이제 승소를 했어. 그럼 이게 승소를 해도 10년 되면 다시 또 재재판을 해야 돼. 시효가 다 끝나면 못 받아. 그러는데 이제 10년이 다 가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고 이제 아내가 물으니까, 아이고, 그만두자고. 이거 다시 이렇게 재판해가지고서, 또 재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승소해가지고, 이제 또 해서 나중에 그 사람 찾아가지고 돈을 받게 되면은 또
돈 때문에 3천만 원 중에 당신이 살았는데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예? 차라리 이게 포기하는 게 낫다고. 그 꿈에도 그 세 자리 숫자 3만 원이 3천만 원의 뜻인데 그때 당신 3천만 원 가진 명을 이은 거다. 그렇게 지금 그 전에는 그냥 그 도티님을 미워가지고 그냥 별로 저기 생각도 다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술 사가지고 말이야 고맙다고 인사를 가야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담배하니까 상당히 형사권이니까 이제 피해 다니니까 이제 가서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전화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양철학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이제 사제 받던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명을 이었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있던 게 싫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떠다 보면 어음 같은 데도 뛰는 수가 있고 또 사기당해가지고 돈 잘못해서 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이게 이제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좋은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1억이든 10억이든 간에 내가 남한테 주면 나는 일단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주는 거니까. 이건 이제 직접 하는 공덕이요. 그러니까 간접 공덕이 있어.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돈 띄는 건 간접 공덕인 거예요. 그러고 내 돈을 띈 것이 그 상대방이 불이 태어나버렸다는 게 뭐 선무공덕이요. 내 돈을 떼간 사람이 불이 안 태어나버리잖아. 우리 석권해보지 않잖아. 참 기묘하게 이렇게 쓰잖아. 거기서 물건을 사면은 그 사람 이익을 남겨서 그 사람 가족들 잘 살게 하고 자기도 이제 그 돈을 갖다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양하는 쓰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건 간접 공덕이라는 거예요. 내 대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띈 게 아니다. 그래 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공덕 쌓기 쉽지만 돈이 없을 때는 공덕 쌓기 어렵잖아. 또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3천만 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이 도왔던지 이렇게 해서 빚도 다 갚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잘 살고 이제 있는 중인데 또 한 가지는 이거 어떤 경우에 있었느냐면 남편이 자기 재산 3분의 1 되는 걸 갖다 남을 보증을 썼어. 보증을 썼는데 돈을 얻어간 사람이 돈을 못 갖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서울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안식부 이제 몰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식부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걸 갚아줘야 되니까. 그래, 알려줬어요. 그럼 저기 한 아내 같으면 참, 사느냐, 안 사느냐. 3분의 1 재산을 갖다가, 그 보증을 써서 이제 갚아줘야 되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갚아줬는데, 둘이 이제 속을 확 썩은 거예요. 며칠간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눈은 심리나 들어가고. 근데 이제 아내는, 가슴이 아프지만 남편이 한 걸 대해서 이제 더,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하루는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거든. 왜냐 괴로워할 사람은 내 돈을 띈 사람이 갚지를 못하니까 그래 괴로워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직접 띈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을 보증 서가지고 그 사람이 못 갚아가지고서 내가 대신 갚았으면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즐거워야 되는데 반대로 더 괴로워야 되냐. 돈 뜬 사람은 돈을 갚지 못한 사람보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공덕이라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한테 돈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주 여유 없는 사람한테 이게 더 큰 도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 같은 회장이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한 20, 30만 원 주면서 어려울 때 용돈에 다 쓰라고 하면은 그 회장이 화내고 비팅백이 안 때리면 다행이요. 누구는 동양백이 치고 고리치고 하느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참 집주들도 가지고 가난한 이렇게 큰 사람은 몇십만 원이 아니라 단 10,000원이든 1,000원만 주더라도 그냥 인사를 그냥 수십 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분이 그 돈 뜬 사람이 대전에서 안경을 했었는데 아주 도매도 크게 써요. 잘 살았는데 갑자기 부두가 하다가 도망가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어렵고 못 갔기 때문에 행방을 갑자기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괴로워할 사람은 남의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우리는 좋은 일 하면서 즐겁지는 못하고 괴로워한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 형편의 3분의 1을 재산을 갖다가 공덕을 쌓을 수가 없는 건데 그걸 우리가 공덕 쌓았다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그냥 공덕을 쌓으면은 하늘이
수백 배, 수천 대를 줘. 이런 장사 같은 건 이문을 남기면은 그걸로 다 끝나잖아. 조금 난 걸로. 그럼 이문을 안 남기고 그냥 남한테 베푸는 보시 같은 공덕은요, 하늘이 무지무지하게 되죠. 그 왜냐? 좁쌀 하나를 봄에 심었어. 그럼 하늘이 거 그냥 가지를 새끼를 치니까 수천 수만 개가 되잖아. 이것이 하늘이 주는 이제 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친구가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제 망했는데 이제 둘이 흩어졌는데 그거 가물어가지고 진짜 그냥 막 풀뿌리 나무뿌리 캐먹는 이런 상황인데 한 친구는 이제 3일을 굶었어. 그래서 딴 데 가야 하고 돈 없이는 어두수도 그래가지고 같이 장사했던 친구를 찾아갔어. 그래서 나 먹을 때도 3일을 굶었는데 밥 좀 쌀 좀 구워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 부인한테 쌀 좀 구워주라고. 그게 부인이 아니냐. 우리 쌀이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구워주느냐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바위에 구워주라고. 거기는 부인이 또 황당하잖아. 아니 여기다 쌀 3대에서 반을 꺼주면 한 대만 뺏기는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죽을 거 한 대 반이라 하루 이틀밖에 더 먹느냐. 하루 이틀 더 산다고 날 게 뭐가 있느냐. 그럼 이 친구는 3일을 굶었으니 어떡하느냐. 그렇게 해서 주라고. 그렇게 남편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거든. 어차피 죽을 거 말이야. 쌀 한 대 반이라 하루 이틀밖에 못 먹는데 그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남편이 꿈을 꾸니까 백발노인이 꿈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대의 착한 마음에 하느님을 감동시켰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느님이 명을 받고서 왔는데 내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어디 산 밑에 가서 파보라고 그러더래요. 그 파보니까 그냥 금전, 은전을 그냥 가득히 도관이 거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반에 이거 공덕을 해가지고서 그리 큰 부자가 되는 게 중국에 있던 게 실화인데, 내가 언제 책을 하는데 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공덕이라는 건 말이 긴급할 때, 그 돈이 없다면 한 대만도 얼마 안 되잖아. 그런 자기도 먹고 살 물에 3대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그렇게 도와줬다는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할 만하잖아, 이게. 그게 돈 많은 사람한테는 수천 수백을 도와주는 건 배부른 사람이 밥주야 독이 돼버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한 몇 푼 안 되는 거라도 이것이 엄청난 공덕이거든. 그래서 기묘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큰 공덕이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도 이제 큰 공덕을 샀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라고. 그러고 괴로워할 사람은 돈을 못 갚은 생기는 왜 우리가 왜 돈이라서 왜 괴로워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남편한테 듣고서 딱 여기 걱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안정했던 그런 또 신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깨닫고 보면은 사람이 즐거워할 사람이 좋은 일하고도 괴로워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게 전부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번은 또 참 너무나 좋은 사랑 얘기인데, 진실한 사랑. 제목을 제가 이제 진실한 사랑이라고 썼어요. 이건 제가 이제 텔레비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충남 대덕군 탄덕면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텔레비에 이렇게 대화하는 게 나왔는데, 이 남편이 월남전해 가지고 2다리가 다 절단이 됐어. 화폐를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휠체어 타고 다녀. 근데 이제 머리에 이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를 하고 그래가서 대통령상까지 받게 됐어.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 상 받게 된 동기에 대해서 부부지간에 대화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2다리가 이제 절단에 대해서 휠체어만 타고 다니면서 새마을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한 10살 정도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본 부인이 불구자 남편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야? 그런데 한 동네 사는 아랫당 아가씨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날마다. 그래가지고서 나중에는 동정이 사랑으로 변해가지고
저 호랍이 아저씨한테 시집 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그 생각을 하겠어. 뭐 그냥 부모가 반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간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하도 그 집에 뛰쳐 간 거예요.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 이제 이제 실차되려면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남자도 그냥 자기 때문에 그 아랫다운 아가씨 1층을 망치게 앉아서 이렇게 막 의자를 집어던지고 그냥 막 욕을 하면 오지 말라고 막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몇 개월을 막 지나도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부모도 이제 승낙을 한 거예요. 이게 진심에서 여기서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이 그 새마을 지도자 해가지고서 대통령상까지 받게 된 그런 해가 하면서 지가 과거 얘기를 하는데 손을 붙잡고 대화를 하는데, 불행해야 할 그 아내의 모습에, 그렇잖아. 불구자 남편이다가, 이제 10살 애기도 있고 이런 애들다가 이거는 참 아가씨인데, 그래도 얼굴에 그렇게 그냥 행복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에다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이냐? 불구자 남편을 버리고 자기 자식도 버리고 사랑 찾아간 사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주고자 온 이 아가씨가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아가씨는 진짜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이에요. 사랑을 베푼다는 건 의사가 병을 고치는 사랑을 베풀고, 돈 많은 부자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고, 이거 그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씨는 사랑이 넘쳐서 이게 이제 베푸는 사랑 한 거고. 그리고 그 도망간 아내는 뭐냐면 구걸하는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거린이 날마다 빌어먹으면 또 빌어먹어야 돼. 빌어먹고 이렇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구걸하는 사랑을 보다는 내가 사랑이 넘쳐서 상대가 사랑을 베푸는 거. 아내나 남편을 베푸는 사랑이 더 행복한 사랑 아니야. 내가 넘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어떤 성인이 누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더래. 최고로 행복한 사람, 지구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최고로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욕심을 내면은 중국의 진시황이 그 넓은 그 중국 천하를 통해서 전쟁을 말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 아방궁이라는 그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그 궁궐을 졌어. 호화로움을 졌는데, 아니 나이는 자꾸 먹고 가니까 기력도 이제 세해지고 하니까, 이거 뭐 늙어가는 건 전쟁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아방궁이 뭐 이거 다 필요가 없네. 죽지 않는 불사춘을 구하려고 그 얘기 들어봤잖아요. 동남동 500을 해도 불사춘 구하려다는 건 진심하게 얘기가 있잖아. 그러게 거기서 불사춘 어디서 구하다 못해가지고서 그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아방궁이 화려함도 전혀 느끼지 못한 한나는 생을 험하게 마감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 최고로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최고로 행복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래, 최고로 욕심을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맨몸뚱이만 있는 거짓팔자라고 생각을 하자고. 아이고, 나같이 못 살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숨을 하겠더니, 어딜 가다 보니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있네. 거기다 대면 광명천지만 보는 것만 해도, 하늘을 다준들 두 눈하고 바꿨어. 땅을 다준들 두 눈하고 바꾸었어. 앞을 못 보는 아주 그냥 깜깜한 무관지우가 아니오. 광명천지를 못하니까, 보들 못하니까. 이게 재물 못하는데 몸이 더 소중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재물이 많더라도 몸이 죽는다든지 건강이 안 좋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최고로 버린 사람만 행복해. 참 이게 멋있는 얘기라고. 내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냐? 이래가지고 어디 결혼 같은 거 하는데도 선보는데도 부잣집이냐? 어디 나왔느냐? 이런 환경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냥 아무리 천하를 나가더라도 만족을 못 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때문에 들고 이제 이혼율도 거기에 많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는 물질만 가지고 마음의 양식은 생각하지 않고 몸의 양식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가씨야말로 진짜 서민군자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응? 진짜 생각을 해봐요. 글쎄요. 이 과부도 아니고 아가씨인데 결혼하면 나는 아가씨인데 그 호레비에다가 불부자에다가 부인까지 나가고 애기까지 19살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실책을 하는 걸 도와줘가면서 사는데도 그렇게 얼굴에 수시만 하도 그렇게 밝고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 뭔가 우리가 그렇게 내가 몸이 괴로웠다든지 내가 가난해가지고서 배가 고파서 거지 입장에 대해서 남한테 구걸해서 얻어먹는 사랑을 베푸는 얻어먹는 것보다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마르지 않고 항상 행복한 그런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종지덕이라는 저기에서 여자의 일생은 세 번의 그 따른 데에서 시집가기 전인 부모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돌아가셔서는 자식을 따르는 이게 여자의 삼종지덕이에요. 이건 어떤 일이냐 하루는 모 친구 부인으로부터 이제 새벽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이 이제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 피우다가 유부녀 남편의 고소로 저희 남편이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 유부녀는 자동이혼이 되어 저희 남편과 꺼리낌 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직장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숙까지 설득시켜 유부녀를 본 부인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남편은 저를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혼하고자 상의 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혼을 하셔도 부인을 욕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한을 심어주는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여자의 일생이란 세 가지를 따라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서는 부모님을 따르고 둘째는 출가 후에는 남편을 따르고 셋째로는 자녀를 둔 후에는 자녀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부인은 장성한 3남매를 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부인은 자녀를 따라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부인이 참고 견디면 첫째로 열려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에게 떳떳한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혼을 한다면 총각할 때 시집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장성한 3남매까지 뒀는데 이 아줌마가 이혼한다고 총각한테 시집 못 가잖아. 어차피 호라비한테 가면 바람핀 건 똑같잖아. 그 호라비도 전 부인하고 살았으니까 그 바람핀 건 갖게 돼. 그렇게 따진다면 친자선을 둔 그 남편이 바람폈다가 낫잖아. 왜냐면 이제 그거는 호라비한테 시집 가면 호라비 역시 본 부인을 거친 사람이므로 바람 피운 남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람 피운 것으로 이혼을 한다면 호라비보다는 친자식을 함께 낳기는 본 남편이 여러모로 자식에도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처벌은 남편이 받는 것이지 부인이 대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잘못은 마음의 병을 뜻합니다. 남편이 몸과 마음의 병이 들었다면 보호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종합병원에 입원 치료케 할 것입니다. 이 점이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시고 이혼에 대한 문제를 현명하게 결정하십시오. 위 내용을 다 들은 후 잘 알아들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이혼은 포기하였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마음을 잡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있었던 실제 있었던 주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오죽하야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가지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본부위로 한다고 시어머니까지도 그 여자 편들고 시숙까지도 편들고 막 매라고 하면 대표를 집어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 남편 친구한테 이제 새벽에 이제 남아서 얘기하기도 챔피언이라네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부부 간의 참사랑인 거예요. 똑같은 게 싸운다고 말이에요. 해가지고 헤어지서 이 가정 파탄이 되면 자식한테 한을 심어줘. 그러면 똑같이 다 잘못인 거예요. 잘하고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이 나쁘면은 똑같이 잘못한 거거든. 그래서 한 사람이 참아가지고, 그래서 남편도 이제 마음을 잡아가지고, 이제 바람도 안 피고, 직장에도 잘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러고 이제 잘못하는 건 남편이 맞는 것이지, 내가 맞는 게 아니거든. 그러고 우리는 그 부부지간에 자식간에 우리가 서로 인연이 있어 잠깐 만나서 하는 것이,
명의다 죽어지면 자식이 낳기 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예? 그렇잖아요? 대신 죽어주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다만 잘못하니까, 잘못하는 건 마음의 병이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게 몸에 잘못해서 병이 나면 말이요. 나무라, 왜 나무라 다니고서 병원이가 가서 치료하잖아요. 그같이 마음의 병도 똑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보호자라면은 몸의 병 잘못해가지고 한 걸, 잘못한 걸 붙이도 않고서,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시키고 치료하듯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진짜 적인데. 이게 아니요. 병은 몸의 병이나 마음의 정신병이나 똑같은데, 정신병은 미워하고, 이걸 갖다가 원수같이 생각하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걸, 또 한 가지는 현명한 부인인데, 2004년도에 제가 4월경에, 어딜 가서 했냐면, 계임을 갔었어요. 불교 거사람, 회원들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사람 회원 부인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참 멋있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를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분이 남편하고 싸우는데, 처음에 조용조용히 하잖아요. 싸울 때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말이 서로 대화가 안 되면은, 소리가 커진디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얘기해갔다 가면 이제 손찌검까지 저기란 말. 그러면 그냥 목소리가 커지면 그냥, 확 하고 그냥 손을 버텨 든다는 거. 한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촛불을 들고서 막 이렇게 그냥, 적군하고 싸우는데도 말이야. 한국하고 손들으면 안 죽이잖아. 여기는 부부지간인데도. 이거 더 싸우는데 큰 손찌검까지 못 갔는데 그냥, 그 차라리 그냥 하고 부인이 그냥 잘못했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이제 훈련했다고 여러 번 그래 가서 안 싸웠다고. 하고 그냥 너무나 현명한 저기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참 책에도 그것도 기록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이혼은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혼이 해야 나가니까 행복하다. 이거 약이 될 거다. 교통을 보니까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이거에 대한 좋은 내용입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헤어지지 않는다. 즉 부모나 자식이 죽을 죄를 지으면 가족은 모든 잘못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몸에서 발생한 육체의 병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마음에서 발생한 정신병은 법원에서 치료한다. 법원은 뭐냐면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가 법원이요. 거기도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마음의 병을 검사를 해야 판사가 판결에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의 병, 법으로 잘못하는 게 나쁜 일 하는 게 저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한다. 더욱이 부부는 부모나 자식보다 더 가까운 무추님으로 부부간에 잘못하여 발생한 정신병 또한 성심을 다해서 치료를 해줘야 될 것이다. 만일에 정신병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부부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부모나 자식이 악한 행동을 하였다 하여 가족과 영원히 생리별하는 것과 같으므로 가족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는 어떠한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헤어지는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그 이유는 이혼으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부모, 형제와 자식 그리고 일가 친척까지 일생 동안 씻지 못할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즉 남남 간에도 용서와 사랑을 하는데 가족 간의 용서와 사랑을 못한다면 어찌 가족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혼을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 이혼은 가정이 무너짐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혼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다. 하늘은 적군과 아군 그리고 착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심으로 삼라만상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람도 하늘과 같이 우리 가족은 물론 세계의 모든 가족까지 자잘못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사랑한다면 가정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도 이룩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불신하여 가족이 흩어지게 되면 나라까지 무너져 결국엔 세계까지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의 근본은 수신제가 되므로 가정의 중요함을 알 수가 있다. 이 점으로 볼 때 이혼은 부부만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시부모까지 헤어지는 것이 되므로 내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부부는 한 몸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반쪽이 한쪽을 만난 거요. 하늘과 땅이 한쪽을 만난 거예요, 이게. 그래, 무춘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일춘가죠. 자식하고 부모가 동학관계 부부간에 무춘간이니까. 그러면 내 몸과 같은데, 내 몸이 이렇게, 예? 저 잘못했다고 저거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걸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요.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치료도 안 하고, 안 되고. 그러면 자식이나, 부모가 이 잘못할 때는 하고는 헤어지는 게 없잖아. 잘못했다고. 왜 꼭 무춘간인, 왜 부부지간하면 제일 가까운 하늘과 같은 부부지간 헤어지느냐. 이게 뭐가 잘못된 거고. 그걸로 인해가지고서 자녀들에게 한을 심어주잖아. 아버지가 시집을 간다, 다시 세상가를 든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겠어? 그러고 자식들한테는, 예? 얼마나 참 고통을 주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게 잘못하는 것은, 몸의 병이고, 예? 잘못하는 것은 이제 몸의 병이고, 마음의 병이고. 아까 그 아가씨 마냥, 예? 불구자 저기를 호랍이 임해서 불구자님들한테 시집가서 일한 그런 마음,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내가 나만 못하는 사람 베푼다는 그런, 자비한 마음을 이렇게 갖는다면은, 그러고 이렇게 내가 구걸하는 그런 사람을 구걸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일생 동안 저기서 행복을 못 느껴. 진시황 마냥 천하를 다 얻다시피 이제 중국 천지를 그냥 긁엄찍을 얻었는데도, 예? 만족을 못 느껴가지고, 예? 이건 지구도 말년이 가면 이게 개벽이 되는데, 사람이 아마 말할 것도 없잖아. 죽지 않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기.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이게 서로가 한 몸과 같기 때문에 내 몸이 이게 상처를 하고 다치면 내 몸같이 중요한 게 없잖아. 이게 자식보다도 가깝고 부모보다 가까운 게 내 몸인데, 이걸 갖다 바르게 치료하는 이런 적에서 더더욱 헤어지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반대로 돼버렸어.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이 내용이 참다운 부부의 사랑이 뭔가인가, 실제 있던 실화를 기록해가지고 책에서 쓴 것을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그걸로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